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그리고 미국 축구. 오늘 미국 축구 금액업 또 먹었습니다. 다음 주 내용들 미국 축구 승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오늘 또 가져온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연승들로는 방송 데뷔한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방송 2년 반 동안 총 7번의 이 두 자릿수 연승을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7번의 연승 중에서 6번이 모두 야구 시즌에 또 몰려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 야구 시즌마다 3번 이상 두 자릿수 연승 찍어주고 있는 만큼 이번 야구 시즌도 또 세 자릿수 한번 도전해볼 수가 있겠죠. 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올해도 저와 함께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베팅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티브 형님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또 패키지 이벤트 진행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 맞추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요거 다 마감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신고는 강력한 정말 법적 처벌 대상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2일 오늘 NBA 첫 번째 보스턴과 덴버 경기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적중 기록 좀 가볍게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가 금액업이고 이제 금액업 구간 4연승 도전인데, 최근에 이제 NBA 중강승 가져왔죠. 미국 축구 또 금액업 가지고 왔죠. 요 전에 주간 또 올킬 한번 냈습니다. 금액업 올킬 한번 냈죠. 그러면서 오늘 금액업 4연승 도전 구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축구는 EPL, 그 다음에 미축, 그리고 J리그까지 오늘 단 하루 만에, 아직까지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따끈따끈합니다. 단 하루 만에 축구 구간 전 구간 적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국내 농구는 뭐 농구 1번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국내 농구는 오늘 역배 2개, 정배 2개 터졌는데, 정배 2개는 깔끔하게 주력으로 가져와서 잘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역배 구간 오늘 2개 모두 다 싹 다 잡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턴이랑 덴버 경기부터 한번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침 후원자분들은 오늘 주간 마감입니다. 아침이 어차피 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침에 후원하신 분들은 주간 마감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덴버랑 보스턴 구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 NBA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백투백 경기가 없어요. 샌안토니오가 하나 있긴 한데 샌안토니오는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안 가져왔고, 나머지 8경기가 전부 다 이제 백투백 경기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양쪽 다 뭐 컨디션들이 다 좋은 팀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석이 오늘은 가능한 날이고요. 이제 어제는 어렵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이제 홈 강팀, 또 뭐 원정 약세팀, 뭐 이런 또 뚜렷한 구간들도 많기 때문에 경기들이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들으면 더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보스턴은 덴버 구간인데, 뭐 물론 이제 브라운 GT 걸려 있고 출전 여부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덴버란 팀이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 잘해주고 있고, 원정 경기 뭐 한정 지금 1황이죠. 가장 원정 경기를 잘한 팀입니다. 어제도 공격형 팀이니까, 공격형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투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형님 맞습니다, 매성 형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덴버가 원정 경기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또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를 박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 뭐 브라운 빠지고, 그 다음에 주로 할러데이 GT 걸려있고, 포르징기스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덴버 쪽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스턴도 홈 연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스턴이 갖고 있는 밸런스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이 팀이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슈퍼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번 시즌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수비와 그리고 리바운드에 집중하는 모습이 분명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스턴이 포스트 수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신기한 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떻게 본다면 모두 슈터라인의 형태인 건데, 사실 이 팀이 프론트 구간에서 최근에 수비 노출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요키치 상대로도 나름 강점을 낄 수 있을 거란 좀 생각이고, 사실 덴버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다득점을 내세운 어떤 경기만 기대가 되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TD 가든이기도 하고 다득점과 수비력을 모두 앞세운 어쨌든 승리가 모두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덴버가 최근에 경기를 원정 경기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덴버 이제 원정 연전인데도 불구하고 보스턴 쪽에다가 좋은 배당을 좀 쥐어줬어요. 저는 이거는 보스턴 승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승리에다가 마인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 구간은 저는 오늘 보스턴이 수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스턴이 생각보다 원정 경기는 수비를 잘 안 합니다. 공격력으로 찍어 누르는데 이 보스턴이 요즘 최근에 이번 시즌에 홈 경기에서 보마업이 푸근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죠. 보마원이 더 많은 이유가 수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홈 경기에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사실 공격밖에 할 게 없는 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경기 오늘 보스턴 승, 보스턴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형들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NBA에서 역배 잘 나오는 배당 1.99 배당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최근에 1.99 배당 2개 싹 다 갖고 왔습니다. 그치? 근데 오늘 덴버가 초기에 지금은 배변됐지만 초기에 받은 배당이 얼마냐면 2배예요. 2배 1.99 배당 형들아 2배는 아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 배당은 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봐요.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배당 분석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당 분석을 하고 있어. 야구를 느바보다 잘한다니 엄청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성적이 좋고요. 느바는 분석이 좋아요. 그래서 NBA 때 보면은 그 유튜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유튜브 조회수도 이제 제가 채널 판 지가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뭐 2000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 같은 경우에도 느바 구간에는 진짜 막 100명, 200명씩 보는데 야구 시즌은 그 정도까지 조회수나 시청자는 안 나오는데 느바 시즌보다도 후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되게 성적이 잘 나와서 조합 성적이 좀 차이가 있어요. NBA는 분석이 좋고 야구는 적중률이 좀 좋습니다. 조합 적중률이. 조합발을 잘 받아서 자,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100개 적중기원. 우리 중급번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랑 포틀랜드 경기인데 뭐 도노반 미첼 빠지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도노반 미첼이 최근에 경기력에 기복이 좀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갈란드 1번에다가 2번 오코로 쓰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슈터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코로 같은 경우에도 3번인데 이제 2번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조금 이제 슛 던지는 게 투박해질 수는 있긴 한데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번에 갈란드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애킨슨 감독 체제 아래 이제 외곽의 가장 핵심 코어가 된 선수는 갈란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시즌 비커스텝 감독 체제의 클리블랜드의 외곽 코어는 미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의 볼의 흐름을 조금 더 중시했는데 이제 애킨슨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외곽에서 스페이싱 능력이랑 그 다음에 캐치앤슛 그리고 3점 그러니까 순수 3점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갈란드 안 빠지는 이상 사실 클리블랜드 그렇게 뭐 외곽 오늘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외곽은 3번 구간에 누구를 끼워 넣든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싹 다 잘합니다. 또 클리블랜드는 이제 홈인가 원정인가만 제가 보라 그랬죠. 원정 경기에서는 갈란다가 좀 부진하는데 홈 경기에서는 뭐 3점 진짜 평균적으로 막 50%씩 뭐 꽂아 넣기도 하는 그런 자원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저는 뭐 홈 클리블랜드 그리고 미첼 빠져있지만 상대팀이 포틀랜드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형들아 지금 어떤 지금 느낌이냐면 얘들이 경기를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얘들이 지금 원정 연전이에요. 지금 이제 원정 4연전이고 앞으로 이제 3연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홈 강팀입니다. 얘네들도 갖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밸런스에 의거한 어떤 그런 경기력들이 많이 올라오는 팀들인데 결국 이제 원정 연전이 좀 길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홈 최강팀 클리블랜드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랜트까지 지금 GTD에 걸려있다는 점에서 사실 클리블랜드의 포스트를 막아낼 만한 자원이 없으면서도 어쨌든 공대 공으로 맞붙을 건데 클리블랜드의 득점 화력 좀 생각해 보았을 때 포틀랜드는 조금은 거기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포틀랜드 프랜승을 보신다면은 오바를 당연하게도 접근하면 더 좋을 만한 구간이고 왜냐면 포틀랜드 프랜이 나온다라는 거는 언더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포틀랜드가 결국에 잘 따라가야지만 오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틀랜드 프랜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는 오바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클리블랜드 마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도 클마오 보도록 할게요. 클리블랜드 승, 마햄 승, 오바입니다. 전술 차이도 전력 차이도 많이 나고요. 오늘 저 경기는
다음은 인디애나와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에어컨 좀 켤게, 잠깐만. 자, 다음은 인디애나와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구만. 자, 인디애나랑 시카고 불스 구간인데 뭐 출전 봐야 됩니다. 기리, 론조볼, 코비 화이트, 결국 시카고 불스의 아이덴티티 애들이 전부 다 오늘 경기 지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보긴 해야 돼요. 보긴 해야 되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이 경기 이렇게 분석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형들 지금 불스 이거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 요거 베팅 하셔가지고 재미 보시는 분들 좀 쏠쏠할 겁니다. 불스 경기는 왜 그런지 몰라요. 원정만 가면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핸디캡을 받았을 때 프랜승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후반기 개막하고 나서 둘 다 갖고 왔어요. 원정 시카고 불스가 역배 받았던 경우가 딱 두 번이죠. 뉴욕 닉스 원정 가가지고 이때 2점 차 패배, 그러니까 프랜승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직전 원정 경기는 필라델피아 원정 가가지고 역배 구간 바로 또 2.34배당 바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형들아 웬만하면 한번 들고 가보세요. 역배를 들고 가셔도 되고 프랜승으로 들고 가셔도 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또 특히나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또 홈 정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얘들도 역배 귀신이야. 오늘 이거 역배 귀신 매치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원정에서 오히려 역배를 받았을 때 오히려 또 경기를 잘해주는 그런 팀인데 홈에서 또 정배기도 하고 불스가 원정 역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거는 불스전은 역배 보겠습니다. 무지성으로 역배 보는 겁니다. 뭐 사실 전력 구간으로는 인디애나 못 이기죠. 이 구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데 그냥 최근에 우리가 또 좋았고 항상 잘 갖고 왔던 불스 원정 역배입니다. 요거는 불스 역배 프랜승 오버, 배당 올리는 용도나 아니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써보기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이애미와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양아들이죠 형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형들 버틀러 빠지면 골스 절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 친아들이 골스면 최근에 제 양아들인데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우리 만수 형은 고맙습니다. 항상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를 제가 후반기 때부터 좀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히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후반기 때 그 올스타 브레이크전에서 3점 이제 그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스타전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후반기 복귀했던 첫 경기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보통은 3점 그 컨테스트 우승한 애들이 후반기를 좀 잘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얘들은 이제 수비팀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완벽한 외곽팀이 됐기 때문에 외곽에 이런 자원 하나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도움이 크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직전 경기 제가 형들 이거 위긴스 빠지고 3번에 던컨 로빈슨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게 그 기준점이 언더바 기준점이 2점 떨어졌잖아. 그럼 제가 말했잖아. 왜 그러냐? 왜 이건 전 진짜 말이 안 되는 언더바 기준점이다. 어떻게 포워드 자원 빠지고 던컨 로빈슨 들어오면서 3가드 형태로 홈 경기를 하는 마이애미한테 이 언더바 기준점을 2점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오바 개푸근 그리고 요 경기 직전 경기 제가 유일하게 마이애미 역배 드렸던 방송인데 요거를 제가 형들한테 생방송에서 S급 4순위로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갖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애미라는 팀이 홈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이번 시즌부터 어느 정도 외곽팀이 되면서 원정에서는 좀 야투 기복이 있는데 홈 경기는 야투 기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 보통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원정 연전이 홈 연전이 꾸준하게 야투가 다 잘 나옵니다. 최근에 마이애미가 전반기 한 중반쯤에 보면은 홈 4연전인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홈 4연전 동안 첫 번째 경기를 고득점 찍고 나서 4연전 내내 평균 120득점 이상 했습니다. 그만큼 홈 마이애미, 외곽 물오는 마이애미, 3가드 쓰는 마이애미는 기본적인 득점 값은 아마 나올 거야. 뭐 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수비 값이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마이애미의 다득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닉스가 잘하죠 형들. 잘해주고 있고 이 팀도 최근에 보면 일정이 좋아요. 이 팀도 이제 주전 위주로 돌아가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휴식기가 필요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틀 쉬고 어제도 원정 경기 한번 했고 하루 쉬고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얘들은 이제 원정 연전이기는 해도 오늘 경기 해놓고 이제 다음 경기를 또 홈 경기에서 합니다. 뭐 결국 그런 부분들에서 닉스의 어쨌든 뭐 체력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기준점도 괜찮고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 기준점이 아직까지 220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역배나 프랜스는 괜찮아 보이고요. 또는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랜도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오케이. 이쪽지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매하신 분들이 야간을 또 받고 싶어 하시네. 오늘 아침이랑 주간은 싹 다 먹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야무지게 한 100개 정도 더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초한본이에요. 초한본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새벽 중으로 GTD 결정되면은 새벽 중으로 형들한테 확정본이라고 갈 것 같아. 그 조합으로 갈 가능성 99%입니다. 근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 그래도 금액 구간이니까 일반 회차도 아니고. 자,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이 굉장히 좋은 경기죠. 토론토 원정 약세는 분명 뚜렷하고요. 이 팀 볼 돌아가는 거 반스가 포스트에서부터 볼 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랜도란 팀을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올랜도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 제가 직전 경기 형들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경기 때 그때 이거 올랜도가 프랜스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볼 줄기가 포스트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전 올랜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압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이 너무 잘 터졌어. 골스가 커리가 미쳐버린 날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5.5 프랜을 점으로 못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사실 오늘 토론토라고 한다면 토론토는 애초에 볼 줄기가 여기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팀은 원정 경기에서 외곽이 터지는 팀도 아닙니다. 결국 올랜도의 포스트가 분명히 많이 조금 까다로울 만한 팀이라고 좀 보고 있고, 외곽은 역시나 오히려 올랜도 외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직전 경기 보시면은 은근히 올랜도가 요즘 외곽 잘 터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골스였기 때문에 코트 마진이 백코트에서 마이너스가 남았는데, 사실 올랜도가 그 정도 득점하면은 웬만하면 홈 경기는 승리를 한단 말이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올랜도가 받은 저배당은 분명한 저배당, 정배 배당입니다. 올랜도 승 보도록 하겠고요. 마인승까지 봅시다.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타와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할게요. 샌안토니오랑 오클라호마는 거르겠습니다. 저게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인데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오클라호마는 이제 원정 계속해서 연전에 이제 또 너무 똥배를 받아가지고 핸디캡으로밖에 못 가잖아. 애매해서 구간이. 자, 유타랑 뉴올리언즈 구간인데 아무것도 형들 보지 말라 그랬죠. 1번 구하자 뭐라 그랬습니까? 직전 경기 피닉스전 연전에서 첫 번째 피닉스전에서는 어쨌든 풀 라인업에 뉴올리언즈였고, 두 번째 때 제가 요거 그냥 라인업 뜨자마자 바로 피닉스 마인 형들한테 아침에 강하게 추천드렸던 이유가, 뉴올리언즈는 1번 구간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이거 형 별표 치대, 별표. 이거 진짜 별표 쳐. 안 되겠다. 뉴올은 1번 구간에 호세 알바라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1번 구간에 호세 알바라도가 뛴다. 믿고 걸으세요, 그냥. 팀 완전 걸레입니다, 걸레. 걸레짝이고, 이거는 뉴올리언즈가 홈 경기가 늘 좋아요. 그리고 원정 경기에 문제를 띠는 팀입니다. 그리고 백투백 경기 자연 안 뛰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이 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결국에는 맥컬럼과 트레버프 3세가 함께 외곽에 설 수 있는 뉴올리언즈는 기본적인 외곽에 스코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이언이 3번을 잡고 있다. 확실히 밸런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닉을 4번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죠. 3번에 자이언이 있기 때문에. 얘가 보면은 3번, 4번 역할을 지가 다 해줄 수가 있는 자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리닉을 5번이 아니라 4번에 쓰는 거야. 이러면서 뉴올리언즈 생기는 강점은 어쨌든 올리닉은 리바운드 싸게, 이브미시는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센터.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트 구간에서 높이와 어떤 가로 수비의 강점을 모두 가져가면서도 포스트에서 득점을 해주는 선수도 있고 외곽 구간에 스코링도 되는, 어쨌든 팀 구성은 완벽한 팀이다. 결국에 이제 유타 같은 경우에도 스코링 자원들 다 빠집니다. 클락슨, 콜린슨, 캐슬러, 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주전 5인방이죠, 형들. 얘들이 다 주전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전 5번, 주전 4번, 주전 3번, 주전 2번, 주전 1번 다 빠져요, 오늘. 싹 다 빠지기 때문에 얘들 오늘 2군 경기다. 뭐 그야말로 얘들은 뭐다, 지금 쿠퍼 플래그 레이스 중 뭐 답 없는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 승 봅니다. 다만 유타 홈이기 때문에 마인승은 보지 마시고요. 또 뉴올리언즈가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 마인까지 보실 분들은 차라리 형들 오버를 보세요. 뉴올 승, 오버, 그 다음 유타 프랜승. 다음 경기는 피닉스와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구나. 상당히 빠르네요. 자, 피닉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제가 그 숲TV 놀러 오시면은 전체표도 띄워드리니까 숲TV 한번 생방송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보니까 또 많이들 오셨더라고, 유튜브에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도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자, 피닉스랑 미네소타입니다. 원정 미네소타한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닉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수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 근데 그걸 일단 볼볼 4번에 넣으면서 부데놀자 감독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수비가 안 돼요. 볼볼 같은 경우에도 손질이나 아니면 이제 발이 느리기 때문에 이게 빠른 템포의 농구라는 팀한테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팀이 언밸런스해. 밸런스가 많이 깨졌어요. 닉 리사즈는 완전히 수비형 센터인데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스크린도 잘 걸어주는 센터기도 하죠 이게. 그러니까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결국 진짜 외곽에서 아무리 터져도 여기서 다 까먹고 여기서 잡아주면은 여기서 부지하면서 다 까먹고 팀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전 안 좋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거는 만나는 팀이 하드 스코어링을 하는 팀이 한정인 거고 미네소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얘들은 홈 경기만 고르시면 돼요. 어차피 미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문제가 되는 게 볼의 흐름인데 1번이 없기 때문에 볼의 흐름인 건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홈에서는 이제 야투 값으로 고쳐지지만 홈 경기는 이제 그게 원정 경기는 그게 안 됩니다. 야투 값이 평균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또 MM형님 또 고맙습니다. 연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또 연장 처리 깔끔하게 해두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데이터 이따 바로 빠르게 또 보내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아무튼 요거는 미네소타가 다득점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피닉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피닉스가 오늘 배당 잘 받았어요 형들. 그죠? 피닉스가 워낙 피닉스 형들 약팀입니다. 이 팀은 지금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를 갖고 있지만 약팀이야. 약팀. 최근에 연패하는 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피닉스 승 보실 분들만 보세요. 제가 또 피닉스랑 4대가 안 맞아가지고 피닉스는 보실 분들만 보셔라. 사실 이거는 피닉스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언더까지 다 봐야 되는 경기야. 미네소타가 아마 내일 경기 100득점 때 아마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우리 또 MM형님 또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 민우 형님이죠.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은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구간인데 다들 기억나시죠 형들? 어딨냐? 자, 우리 중강승부 레이커스 역배승 푸근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푸근하게 들어왔지. 어떻게 보면 중간에 3쿼터 때 한번 따라잡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사실 흐름 자체가 좋았었어. 질 것 같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제가 이 경기를 다 봤잖아요 형들아. 내가 이 경기를 다 봤거든. 한 정말 1분도 빠짐없이 다 봤단 말이야. 중강승부라서. 근데 경기랑만 놓고 보면 얘들이 이겼어요. 이거 만약에 형들 오늘 클리퍼스의 직전 경기 때 포웰 있었잖아. 레이커스 뼈도 못 추렸습니다. 이게 클리퍼스가 그러니까 저는 볼의 흐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 농구든 느바든 얘들의 저는 어쨌든 골스 팬이었다 보니까 그 외곽에서 볼의 흐름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얼마나 포스트 한쪽에다가 볼 공급을 잘해주는가, 이거를 많이 보는데 직전 경기 아예 주바치를 못 막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임스 하든이 포스트로 넣어주는 볼을 한 번도 차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오스틴 리브스가 빠져 있잖아요. 얘 컨디션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외곽의 볼의 흐름들이 오픈 찬스가 많았는데 클리퍼스가 오픈 3점을 잘 못 넣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포웰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크리스 던 직전 경기 사실상 클리퍼스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였기도 했고, 포웰이 나온다는 클리퍼스는요,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화력이 떨어져 있는 레이커스가 잡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는 구간이고, 뭐 돈치치 르브론 다 걸려 있지만 직전 경기는 나왔잖아요, 둘 다. 근데 오늘 경기는 한번 쉬어갈 수 있어. 제가 그때 형들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경기는 나오고 그 다음 경기 때 레이커스가 힘 뺄 수도 있다. 어차피 똑같은 연전이다 보니까, 홈 연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클리퍼스가 역배거든요. 뭐 역배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클리퍼스 역배 볼게요.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직전은 레이커스 역배가 중강 승부였는데 이번에는 클리퍼스 역배로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형들 축구 구간인데, 아이고 오늘 또 축구도 형들 좋았어요. 그죠? 축구도 오늘 뭡니까? 싹 다 갖고 왔죠. 뭐 1축, 2필, 그 다음에 뭐 미축. 오늘 축구 전 경기 또 잘 가져와줬고, 오늘 축구는, 해외 축구는 배당 좋게 딱 한 조합만 드렸어요. 6배 넘겨가지고 한 조합만 딱 드렸으니까 축구는 오늘 딱 한 조합만 배팅 한번 해보셔라.
자, 뉴캐슬이랑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본다 말씀드렸죠. 역배 보도록 하겠고요. 브라이튼 최근에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팀입니다. 뉴캐슬의 공격 작업 과정은 분명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물론 뉴캐슬의 홈 경기가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전체적인 최근에 공격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다득점 흐름 속에서 브라이튼이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먼저 보겠고요. 브라이튼 역배에다가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유랑 풀럼 경기인데 언더 보세요. 그냥 언더 보시고 묻직 어쨌든 원정 풀럼은 형들 얘들이 원정 풀럼의 문제점이 뭐냐면 볼 줄기가 이상해. 풀럼 같은 경우에도 볼 줄기가 이제 3선 4선 중앙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 측면과 그리고 머리가 좀 무거운 팀, 결정력이 좋은 팀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홈 경기 안정인 거고요. 어쨌든 맨유가 홈이기도 하고 지금 맨유는 형들 FA컵이라 잡아야 돼요. 어차피 강등권은 아니잖아. 맨유가 뭐 강등은 이미 끝났고 강등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도 없어요. 이 팀은 FA컵에다가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이 경기는 그냥 맨유가 승리를 하되 다만 맨구 최근 특성상 많은 골은 동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풀럼은 클린시트까지도 보이는 경기고요. 이거는 뭐 1대0 정도 맨유의 승리 또는 0대0 1대1 무승부가 아닐까. 언더 먼저 보시고 요거는 무승부 아니면 햄무 쪽으로 한번 고배당 접근해 보시기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밴쿠버와 LA 갤럭시 미국 축구입니다. 또 미축 대 또 제 주력 구간이기도 하죠. 자, 밴쿠버랑 LA 이제 갤럭시 구간인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컵 경기를 하나 이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중에 경기를 한번 했죠.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LA 갤럭시가 뭐 사실 홈 강팀이긴 한데 그죠? 직전 경기 이제 샌디에고는 잡혔어요. 근데 그게 샌디에고가 너무 잘했어. 갤럭시가 지금 화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분명한 이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갤럭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축 자원들이 조금 복귀하기는 하죠. 오늘 경기 리키 푸이 그 다음에 페인트실 오늘 경기 이제 복귀하긴 하는데 그게 직전 경기 아무래도 LA가 이제 주축을 좀 떼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무득점에 그쳤어요. 사실 그건 저는 무능 캘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보거든. 오늘 샌디에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근데 뭐 샌디에고가 사실 너무 잘했던 경기였다. 그러다 보니 갤럭시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밴쿠버가 LA 갤럭시 상대로 상대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항상 이제 밀렸던 그런 전적이 있긴 한데 문제는 밴쿠버도 홈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실 갤럭시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화력을 많이 좀 잃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밴쿠버가 홈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좋습니다. 조직력과 수비력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게 3.5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봐요. 3.5가 오버가 나려면 갤럭시가 대폭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경기 이제 다시 복귀하는 주축 공격 라인들이 바로 그냥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실 밴쿠버에서 3점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괜찮아 보이고요. 5월 저는 이제 밴쿠버 승이나 햄무 1대0 아니면 2대1 정도 보이기 때문에 딱 언더 사이즈에서 밴쿠버 햄무 정도 아니면 승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패는 좀 어렵네요. 승패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언더 쪽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휴스턴과 인터 마이애미. 지금 뭐 채팅창 보시면은 이제 메시 팬이라서 마이애미 프리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축구는 모르지만 마이애미는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뉴욕시티한테 질 뻔했잖아요. 근데 막판 이제 후반 그 추가 시간에 이제 동점골 넣으면서 겨우 이겼는데 그렇다고 마이애미가 못하는 팀이냐? 아닙니다. 이게 뉴욕시티가 마이애미만 만나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뉴욕시티가 그 마이애미 상대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승 이렇게 하면서 4무 1패일 거야 아마 최근에. 8승 4무 1패에다가 메시가 마이애미에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뉴욕시티가 한 번도 마이애미한테 진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상성상 미국 축구가 좀 상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상성상 좀 마이애미가 고전했던 것이었지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입니다. 다만 이제 마이애미가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이번에 좀 젊은 애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르샤 트리오 있잖아. 바르샤 트리오가 아니지 4명이니까 메시, 수아레즈, 부스케츠, 그 다음에 알바까지. 그러니까 바르샤 멤버들은 이제 훌륭하긴 한데 얘들이 다 이제 노인정들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좀 많고. 다만 이제 그 최전방 라인들의 젊은 자원들을 이번에 좀 많이 내보냈어. 근데 별다른 영입이 없었던 마이애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다만 휴스턴이 그렇게 뭐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죠. 직전 경기 댈러스한테 2대1로 깨졌고 댈러스 잘하더라 형들아. 오늘 여기 보니까 댈러스 전반적으로 좀 잘하더라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휴스턴 형들아 홈 경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시즌 초반을 잘 못해. 그러니까 홈 경기를 휴스턴 잘 못한다라는 게 홈
초반 경기를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승률이 30%대가 나온단 말이지. 결국 뭐 그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휴스턴 같은 경우에 오늘 키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에날리, 이제 측면 자원이죠. 공격 자원들. 둘 다 오늘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마이애미의 역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오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2대2도 괜찮고요. 3대1도 괜찮고, 2대1도 괜찮고, 오히려 이거 2.5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인터 마이애미가 어쨌든 기동력을 많이 잃긴 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겠다. 그래서 오바, 그 다음에 마이애미 역배 프렌. 다만 조심은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총 12경기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겠고요. 우리 숲TV 형님들 전체 추천수 좀 채워주시면은 전체표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청자 수 좀 잘 나오고 있고 추천수도 어느 정도만 좀 형들 16분만 딱 더 눌러주시면은 1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이제 3월 들어왔죠.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둘 다 눌러주시고, 데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